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남양주시 임야를 보려고 나와 있거든요. 3,100평 정도 되고요. 보존관리입니다. 보존관리라 산이 험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낮아요, 산이.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경험, 안목 하나 가지고 돈을 따따블로 한번 벌어보는 방법, 그 단시간에 한번 벌어보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평당 18만 원인가요? 18만 원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한 60에서 80 사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 안 대고 말씀드리는 거야. 손을 안 대고 팔았을 때 60에서 80을 말씀드리는 거야. 허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가 17도일 겁니다. 각도가 17도까지 허가가 나는데 사무실에서 재본 결과 15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허가는 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허가가 난다고 볼 때는 보존관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지퍼고 근린시설 1종 허가가 납니다. 자, 올라와 보니까 걸어 올라왔죠. 제가 임야는 걸어 올라왔던 임야는 무조건 허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평평하죠. 평평합니다. 그럼 이거를 올라와서 보니까 60을 빼고 다시 70에서 80이라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 안 대고 팔았을 때야. 그럼 18만 원에 살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들도 안목이 있으니까 더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25만 원을 써 18만 원이니까 25만 원 썼을 때 70이면 얼마입니까? 약 3배죠. 3배를 6개월 안에 판다. 이거는 그냥 감인데 경험과 안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하다가 이렇게 10년, 이렇게 5년 하다 보면 한 방에 안목이 탁 튀어. 이게 70짜리다. 근데 난 25만 원에 살 수 있다. 이건 장난 못해. 이건 좀 더 내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5만 원에서 70에 파는 거야. 손을 안 대고. 손 대면 100만 원입니다. 내가 참고로 검산동 땅을 15,000평 샀을 때 그 땅을 30에 사가지고 60에 팔았어요. 6개월 만에 다 팔았거든요. 근데 검산동 땅보다 더 낫습니다. 더 좋아요, 땅이. 그래서 이거는 70에 판다고 볼 때는 6개월 안에 소화를 시켜보겠다. 그러면 따따블 장사 맞죠? 손 대면은 100만 원, 120만 원. 남양주가 파주보다도 오히려 비싸죠. 그런 안목에서 볼 때는 70만 원, 손 안 대고 70만 원을 판다. 이건 특히 2차선에 붙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 아, 근데 왜 이렇게 금을 거놨어? 아, 이게 전이고 이게 이면. 아, 여기가 전이에요? 이게 전.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전이야? 그러니까. 전이라고 써있으면 이게 전입니까? 어떻게 된 거야, 세상이? 이 정보 확실히 맞는 겁니까, 이거? 아니, 이걸 와보세요. 산 식구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산 19 전. 지목은 전. 이거 이상하네요. 경매질 믿기 싫어집니다, 이거. 여긴 산 식구인데 이것도 전은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원장님. 그 토임. 토임은 전 아니죠. 전이 아니죠. 토임이죠, 그거는. 이거 전이라고 보입니까, 그럼 일단 중요한 게. 이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전이라면 여긴 믿겠습니다. 이건 전이죠. 이건 전이 될 수도 있죠. 전행위를 하니까. 전행위를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상합니다, 이건. 토지대장을 띄어서 하면. 임야대장을 띄어서. 산 19 전 이렇게 돼 있네요, 주소가. 그러니까. 혹시 전씨 아니에요? 성이? 주인이 성이? 19 전. 이거는 이제 팔 때 어떻게 파냐면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요. 허가를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해서 이 벌목을 싹 일단 해버립니다. 벌목을.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여기까지를 능선자락으로 봤지만 여기를 능선자락으로 본다면 어때요? 각도가 한 15도로 쭉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것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도로를 낼 것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평평하잖아, 완전히. 석유 쌀 것도 없어. 그냥 건물 줘도 되니까. 그 다음 나무를 싹 비는 겁니다. 나무는 평당 얼마가 들어가면 3,000원 들어가요. 나무가 좀 많잖아요. 많은 편이니까 3,000원 잡아요. 3,000원이면 이게 3,000평이면 3, 3은 9 얼마 들어요? 900만 원이죠? 나무 베는 것이 싸기 때문에 나무를 베는 거야. 그리고 보기가 좋아. 나무를 싹 베어버려. 그 정도로 해놓고 팔겠다는 거야. 그럼 볼 때 어때요, 다? 얼마나 좋아, 산이. 여기까지 쫙 길을 만만하게 해놓은 다음에 차가 들어오게끔 이거 나무를 싹 베는 거지. 싹 베고, 아까 얼마 든다고요? 나무 베는데 900만 원. 그쵸? 900만 원대 나무를 싹 벤 다음에 팔면은 아까 말한 70만 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여기 용도는 지퍼고, 집도 괜찮겠어요, 집이. 왜냐면 향이 좀 나쁜가요? 향은 작게 나름이죠. 이쪽이 남향이죠. 남향이니까 이렇게 잡아도 되니까 집터로 팔든가 아니면 근린시설, 1종 근린시설, 2종은 안 나옵니다. 보존관리에서. 집터도 좋아요. 공장 몇 개 있더라도요. 산이 있고 그래서 집터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집터로 팔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단박에 몇 억을 투자하면 4억 7,600에 사면은 내 돈은 1억만 들어가면 되잖아. 나머지는 대출이잖아요. 그럼 1억 투자를 해서 얼마요? 100만 원, 집을 팔면 100만 원이니까 100만 30억 나오는 거 아닙니까? 3,000평이니까 30억. 그럼 30억, 1억 투자해서 30억 버는 방법이다. 풍경이 공장도 좀 있지만 그래도 뒤에 산이 이렇게 주변에 있으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장 창고는 더 별론가요? 그거보단 집이 좀 더 받죠. 공장 창고는 70만 원. 공장이 안 되고 여기는 근린시설 했잖아요. 근린시설. 그것도 1종밖에 안 난다 했잖아. 2종이 좋은 거야. 근린시설은 2종이 좋은 거야. 내가 여기 1종밖에 안 되거든. 판매점. 사실 말이 판매점이 여기서 뭘 팔겠어요. 그럼 창고 정도로 쓴다는 얘기죠. 그 정도니까 집보다 못합니다. 그럼 원장님은 분양 말고 그냥 통으로 매각 계획이신 건가요? 나 항상 주장하는 게 도매 아니야, 도매. 그죠? 물론 쪽에서 하나씩 팔면 엄청 납니다만 빨리빨리 팔고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 소매로 팔면 150만 원입니다. 도매로 팔 때 100이라는 뜻이에요. 통으로 팔 때. 근데 저 나무를 베면은 쓸모가 좀 있을까요? 보기가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야 이게 나무 도지 나무를 다 베야 되네. 베는 게 평당 3,000원 드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죠. 싸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그냥 다 팩인가요? 그렇죠. 뗄나무밖에 안 되잖아요. 도토리 같은 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가 전으로 돼 있는데 네. 농지 전용빈 그대로 나오는 건가요? 그건 내가 따져본다 그랬잖아. 이건 내가 볼 땐 전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농지 전이 달라고 그러겠어. 좀 더 따져볼 겁니다. 이거. 수고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빨리 찍었어. 배가 고파. 오늘은 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종리에서 본 땅이요. 토지 임야죠. 산 18외 1필지. 신기했죠. 같은 산인데 그 가운데만 전으로 나와 있어갖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은 농지증 제도가 지목이 전으로 나왔으니까 농지증은 받아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세무당국에서 볼 때라든가 그리고 관계자들이 볼 때는 이건 전이 될 수가 없죠. 나무가 자라고 있었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임야이기 때문에 세무 쪽에서는 이걸 임야를 봅니다. 왜냐하면 세무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무적으로는 임야인데 이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증은 해가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세무 쪽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건 임야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누군가가 임야라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금액이 비쌌었어요. 한 200만 원을 본다, 이게. 150에서 200. 이렇게 본단 말이야.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근처가 거의 그린벨트가 많죠. 그린벨트가 많아도 땅이 없는 거야. 희귀성이죠. 또, 딴 하나는 뭐냐면, 거기 왕숙지구가 옆에 쫙 생기잖아요. 생기니까, 그 왕숙지구가 생기는 거에 그 땅을 빼다 보니까, 거긴 집을 못 짓잖아. 아무도 땅을 개인이 못 갖잖아요. 이제. 수용당할 거니까. 그 땅이 희귀한 거야. 거기다가 사람들 입에서 누군가가 기대를 갖고 새 지구가 왕숙지구가 들어오니까, 자꾸만 그 종 상향이 된다. 이런 말들을 누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도 하고 일부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신청한다고 종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종이라는 건 이게 지금 보존관리니까 생산관리로 바뀐다거나 더 좋은 계획관리로 바뀐다거나 뭐 도시지역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도시가 생기면 도시지역이라는 건 도시가 생기면 도시 주변을 다 도시지역으로 묶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야.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이게 분명히 보니까 너무 싸다 보니까 18만 원이 아니라 와서 계산하니까 15만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에 팔 수 있다. 손을 대고. 그럼 손을 댔다는 말은 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30만 원을 썼어. 그럼 20만 원은 들어가니까 50만 원이 원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120만 원이 말이 120만 원이지 100만 원만 계산해야 됩니다.
왜? 한 번에 팔았을 때 120만 원을 받으면 효과가 있지만 만약에 이걸 잘라서 뭐 150평씩 잘라서 판다거나 그러면 언제 이걸 다 팔겠어? 그럼 120만 원 받아도 100만 원 받는 거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 보면 30에 사서 20에 투자를 해서 50 가지고 100을 받는 건데 괜찮죠 물론. 자 괜찮다는 말은 뭘까요? 30만 원에 받을 수 없다는 뜻이야. 다 이 계산해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얼마를 써야 될 것이냐. 아까 현장에서 내가 쉽게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에서 물어보니까 땅값이 비싸단 말이야. 150, 200을 얘기해요. 기대값이라고 했잖아. 난 그렇게 쓸 수는 없어. 그걸 기대값으로 놓고 쓸 수는 없다는 거야. 왜? 몇십억 돈을 들여서 투자시켜서 대출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몇십억 썼는데 나와요? 감정가의 60%에서 70% 이상은 안 나와요 대출이. 그러면 4억 7천에 60% 70%면 한 3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나온다. 거의 생돈 내가 갖다 박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라서 판다면 팔 때까지 쭉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돈 묶어놓고 장사한다. 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가격의 문제네. 가격. 싸게만 먹을 수 있다니. 아직은 제가 비밀인데 얼마를 쓸까는 이 땅 가격이 비싸게 보려면 이렇게 비싸게 쓰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일반적인 땅이 아니야. 왕석지구가 생긴다. 종상향이 된다. 막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장난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겠어. 몇십 명, 몇백 명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너무 싸니까 15만 원. 여기 이제 나중에 결국 보면 알지만 4억 7,600인데 4억 7,800 이렇게 쓰는 사람, 900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감정가 그대로 쓰는 사람도 많고 2배 쓰는 사람도 있고 3배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15만 원이니까. 우리도 고민이 많죠. 이거 얼마 쓸 거야 도대체. 이 싼 걸 보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헛고생할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너무 많이 붙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저께 내가 좀 헐 맛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소식이 들려왔는데 129명이 지금 붙었다는 소문이 나서 보니까 129명 아마 토지 역사상 거의 1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보기 쉽고 싼 거 같은 거는 즉 내재적 가치가 없는 거는 이제 사람만 많이 붙어요. 1등 해봤자 괜히 쪽박 찰 수도 있다는 금액도 40억을 넘게 썼대요. 1등한 사람이. 받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돈 많이 버시면 좋겠지만 내가 볼 때 쪽박이다. 왜냐하면 어저께 내가 파악한 금액이 처음에 120, 100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긴 시기성, 동네가 시기성이잖아요. 거기 그린벨트고 또 왕석지구가 차지하는 바람에 땅이 와요. 없는 거야. 그 땅 질 게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 그 시기성은 있지만 시기성이 반드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거기 아니면 집 질 데가 없나요? 공장 질 데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 때문에 40억을 넘게 썼다는 것은 평당 13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럼 생돈을 다 갖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지만 대출은 감정가의 60%, 70%밖에 안 나오잖아요. 한 3억 정도. 그 이상 안 나온다. 그럼 37억 이상을 갖다 현찰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에 팔았다 하더라도 또 토목해야 되잖아요. 토목. 130 플러스 토목. 그런 걸 따지면 그 많은 돈을 잘못 투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129명 붙으면은요, 거기 별일 사람 다 있어요. 최저가서부터, 최저가 얼마에 4억 7,600서부터 시작해서 쫙 줄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 쫙 줄을 섰을 거야. 한 15억 정도 했어요, 저는. 저는 제가 막 한 것이 정답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많이 쓰면 20억까지 써도 좋아. 그런데 40억을 썼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자원 투자가 아니다. 흥분하시면 안 돼, 입찰할 때.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40억을 썼더라도 평당 15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재감정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재감정은 원래 이제 룰인데 경매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의 가치를 인정해줘요. 네, 1년이 지나야 물건을 받고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잔금을 치는 기준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모든 걸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40억을 써서 그럼 내가 볼 때는 한 어디를 움직여서라도 한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편법은 좀 있지만 이것도 그 수고를 하려면 그것도 다 노력이잖아요. 10억 정도 받아내는 것도 그 이상은 못 받아낼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저번에 말씀하신 안산의 엔지니어링처럼 설계 도면이라든지 계획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한다면 대출이 될까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물류 같은 거는 그 감정가가 싸지 않아요. 감정해보면 54,000평이잖아요. 이렇게 4억 7천 같이 엉뚱한 금액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지. 그건 감정하면은 그 100억 이상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이건 너무 감정하고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일 복 받은 사람은 여기 공유물 분할하는 소유자들이 제일 복 받았어요. 돈 많이 받아갑니다, 이거. 그죠? 네, 그 사람들만 부자 된 거니까. 세상은 때로는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거,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서 재밌죠? 다 무슨 계산대로 안 되면 재미없을 것 같아,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임장 영상에서요, 거기 경사도가 사무실에서 측정했을 때 15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도면이에요. 이 앞면이 지금 여기 몇 도로 나오면 12.9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12.5도, 그 다음에가 14도, 그 다음 맨 끝에 여기는 12도. 끝에 가면 또 이렇게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이 동네가 17도면 허가가 나는 동네인데 최고 높아봤자 15도니까 충분히 허가가 나는 거죠. 이런 조사를 다 우리가 했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건 1등만 딱 불러주고 2등부터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몇 등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사도는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는 데가 있을 때는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데가 곳곳에 가다 보면 좀 있어요. 하도 많이 맡기다 보니까. 아는 데서는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맡기면 1, 20만 원 받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 금액에 받았으면 47만 원이거든요. 내 원가가. 그러니까 7, 80만 원 받으면 손 안 대고 한 30만 원 남기고 팔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것이 뭐 이 양반은 택도 없는 소리죠. 40억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상 나보다 비고 한 2, 30만 원 들여서 싹 토목공사 끝내고 이제 200에 얼마 모르겠어. 이 사람이 이렇게 썼으니까 300에 내놔야 되겠네. 300에 내놓고 8년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300에 내놔야 90억이라는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40억 썼으니까 거기서 또 10억 또 토목비 들어가니까 50억일 거 아니에요? 50억 들여서 90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00만 원씩 팔아야지. 또 한 번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중간에 있는 요게 전이에요, 전. 전은 개발하는데 평소에 제한이 있어요. 3번, 4번 나눠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함정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 이 사람이 아시는지 모르겠어. 이거 하러 갔을 때 이쪽 측량 사무실에서는 5번에 나눠서 하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전 300평밖에 안 된다는 거 한 번에. 전이 몇 평이 900평인가? 그걸 300평씩 개발해야 되니까 따로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누가 한 50억 준다면 빨리 파시면 좋겠어. 근데 이번 경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굉장히 낙찰가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렇죠. 4,700만 원 냈겠죠. 아차 싶으면 안 내지 않을까요? 근데 2등 같은 걸 불러줬으면 그럴 수도 있겠어. 근데 이 사람 2등도 가격이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하면 찾아가서 뒤져보겠지. 2등이 얼마나 썼나. 그거 알려주거든요. 관계자니까. 근데 안 보는 게 나아. 그거 보면 돈 안 냅니다. 그러면 혹시 다시 입찰 생각 있으신가요? 나 안 해, 이거. 혹시 안 하는 소문난 잔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다음에 해도 1등 하기도 쉽지 않고 1등 해도 많이 써야 돼, 이거. 소문났잖아요. 40억을 안 써도 누가 또 20억 이상 쓸 거예요. 난 20억 이상 쓸 생각은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